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과는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손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손절이란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일 경우 포기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손절이란 내 좋은 기운을 뺏고 마음을 지치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 우리는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손절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손절해야 하는지 탈무드의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듣겠습니다. 만약에 주변인들 중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호가 눈에 보인다면 설령 그 사람이 가까운 친구이거나 가족일지라도 관계를 멀리하거나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피하라. 늘 자기 말만 맞다며 억지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대개 이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싸그리 무시하곤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주입시키면서 상대를 통제 조종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다. 하지만 상대가 막상 자신의 의견에 태클을 걸면 분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말 속에도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해 상종하기 싫은 느낌을 준다. 특히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은 극심한 다혈질인 경우가 많다. 조금만 화나도 제어가 전혀 불가능한 타입이다. 이런 사람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아직 큰 사고는 안 쳤어도 언젠가 크게 사고칠 유형이다. 중요한 일을 맡겨선 안 된다. 늘 조심히 대해야 하므로 여러모로 피곤하다. 특히 우발적 범죄자의 대다수가 다혈질 성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존재라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같이 있으면 무섭다. 둘이서 술이라도 마시러 간다면 싸움나기 일쑤이다. 폭행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이들은 상식과 논리가 없다. 사회적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런 사람은 분명 큰 사고를 칠 확률이 다분하다. 사회화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에게 정상적인 사교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예의는 사람 사이에서 중요하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욱하는 성질을 종종 내고 그것의 빈도가 잦아지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만만한 상대가 된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한 후 당신을 화풀이 대상쯤으로 여긴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상대가 자신이 욱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수도 있지만 금방 또다시 그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의 희생양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를 맺어보면 여러 타입의 사람이 있지만 만났을 때 처음 내뱉는 말이 돈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정말 형편이 좋지 않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살펴보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누리고 삶을 즐기면서도 유독 사람을 만날 때가 되면 돈이 없다 말하고 밥을 얻어먹거나 무언가 부탁을 한다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 없으니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이 이롭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으니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는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언제든 떠나는 사람은
손절해야 할 사람이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만 불현듯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고, 인간관계는 필요로만 맺어지는 계약관계가 아니다.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배움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던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시간만 아까울 뿐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자존심 겨루기를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만났을 때 괴로운 친구는 피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친구와 약속을 정하면 약속이 취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만나도 크게 재미도 없고 핑계를 대서라도 그냥 집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친구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친구도 변했고 나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함께 생활하며 그 친구와 닮은 점도 많았을 것이고 교우관계도 비슷했을 테지만, 결국에는 접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마주치는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만큼 그 친구 또한 나를 만나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간관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연락을 멀리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귀를 닫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이 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깔보거나 업신여기기까지 한다. 사람은 경청할수록 겸손해지고 상대를 존중하게 된다.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자신의 입만 말하는 입인 줄 착각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갈수록 불편하고 멀어지는 관계라면 이런 이유일 가능성도 높다. 불편한 사람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상대방의 현재 기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일방적인 대화 방식 때문에 이들과는 소통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보통은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자기가 힘들 때만 연락해 하소연을 하곤 한다. 이들은 해결책을 제시해줘도 듣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냥 감정적인 공감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고민이 있어 말하면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다.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는 별것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내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라는 등 배려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친구와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를 꼭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 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약속을 쉽게 어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피하라.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한두 번 정도는 어길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이 있더라도 미안해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예의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인간관계는 절대 일방이 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관계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라.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은 피하라.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다. 안 돼, 하지마, 넌 안 되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말끝마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지치게 된다. 기가 빨리는 듯한 느낌도 든다. 보통 이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 탓만 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불평불만에 가득 찬 사람은 당신까지 우울하게 만들 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우울할 때가 있고 그 우울함을 위로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푸념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푸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매번 자신의 우울한 점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나쁜 감정을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버린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법이다.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라. 이렇게 자신의 우울하고 슬픈 감정만을 버리는 친구는 멀리하고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혀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별로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자주 다투고 편가르기 하는 사람은 피하라. 주변을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부분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같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고 편가르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치게 된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행위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억지 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왜 저런 착각을 할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치는데 그로 인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과도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피하라. 자기 과시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무시당하기 마련이다. 자기 과시형 인간은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기 마련이며 보통 아나무인인 사람이 많다. 사람됨이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이다.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봐라. 마치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오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자랑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잘나갔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체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무엇이 조금 들어있는 깡통과도 같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안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같은 고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피하라.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일시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다. 남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성격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이 매번 똑같은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고민을 얘기해서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려 해도 이미 자기가 정해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말을 빙빙 돌리거나 화를 내면서 자신이 정한 답을 말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사람과 나의 인생에 도움될 것은 없다. 따라서 진짜 절친한 친구거든 진심 어린 조언을 하라. 또한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하라.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잘못된 관계는 그 관계를 유지해 온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탈무드가 말하는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다 싶은 사람과는 엮이지 말아야 하고 갱생할 수 없는 사람과 엮였다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현명한 처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피하라. 늘 자기 말만 맞다며 억지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대개 이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싸그리 무시하곤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주입시키면서 상대를 통제 조종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다. 하지만 상대가 막상 자신의 의견에 태클을 걸면 분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말 속에도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해 상종하기 싫은 느낌을 준다. 특히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은 극심한 다혈질인 경우가 많다. 조금만 화나도 제어가 전혀 불가능한 타입이다. 이런 사람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아직 큰 사고는 안 쳤어도 언젠가 크게 사고칠 유형이다. 중요한 일을 맡겨선 안 된다. 늘 조심히 대해야 하므로 여러모로 피곤하다. 특히 우발적 범죄자의 대다수가 다혈질 성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존재라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같이 있으면 무섭다. 둘이서 술이라도 마시러 간다면 싸움나기 일쑤이다. 폭행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이들은 상식과 논리가 없다. 사회적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런 사람은 분명 큰 사고를 칠 확률이 다분하다. 사회화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에게 정상적인 사교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예의는 사람 사이에서 중요하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욱하는 성질을 종종 내고 그것의 빈도가 잦아지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만만한 상대가 된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한 후 당신을 화풀이 대상쯤으로 여긴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상대가 자신이 욱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수도 있지만 금방 또다시 그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의 희생양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를 맺어보면 여러 타입의 사람이 있지만
만났을 때 처음 내뱉는 말이 돈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정말 형편이 좋지 않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살펴보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누리고 삶을 즐기면서도 유독 사람을 만날 때가 되면 돈이 없다 말하고 밥을 얻어먹거나 무언가 부탁을 한다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 없으니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이 이롭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으니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는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언제든 떠나는 사람은 손절해야 할 사람이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만 불현듯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고 인간관계는 필요로만 맺어지는 계약관계가 아니다.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배움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던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시간만 아까울 뿐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자존심 겨루기를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만났을 때 괴로운 친구는 피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친구와 약속을 정하면 약속이 취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만나도 크게 재미도 없고 핑계를 대서라도 그냥 집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친구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친구도 변했고 나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함께 생활하며 그 친구와 닮은 점도 많았을 것이고 교우관계도 비슷했을 테지만 결국에는 접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마주치는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만큼 그 친구 또한 나를 만나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간관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연락을 멀리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귀를 닫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이 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깔보거나 업신여기기까지 한다. 사람은 경청할수록 겸손해지고 상대를 존중하게 된다.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자신의 입만 말하는 입인 줄 착각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갈수록 불편하고 멀어지는 관계라면 이런 이유일 가능성도 높다. 불편한 사람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상대방의 현재 기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일방적인 대화 방식 때문에 이들과는 소통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보통은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자기가 힘들 때만 연락해 하소연을 하곤 한다. 이들은 해결책을 제시해줘도 듣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냥 감정적인 공감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고민이 있어 말하면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다.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는 별것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내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라는 등 배려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친구와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를 꼭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약속을 쉽게 어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피하라.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한두 번 정도는 어길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이 있더라도 미안해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예의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인간관계는 절대 일방이 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관계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라.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은 피하라.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다. 안 돼, 하지마, 넌 안 되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말끝마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지치게 된다. 기가 빨리는 듯한 느낌도 든다. 보통 이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 탓만 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불평불만에 가득 찬 사람은 당신까지 우울하게 만들 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우울할 때가 있고 그 우울함을 위로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푸념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푸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매번 자신의 우울한 점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나쁜 감정을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버린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법이다.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라. 이렇게 자신의 우울하고 슬픈 감정만을 버리는 친구는 멀리하고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혀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별로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자주 다투고 편가르기 하는 사람은 피하라. 주변을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부분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같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고 편가르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치게 된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행위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억지 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왜 저런 착각을 할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치는데 그로 인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과도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피하라. 자기 과시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무시당하기 마련이다. 자기 과시형 인간은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기 마련이며 보통 아나무인인 사람이 많다. 사람됨이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이다.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봐라. 마치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오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자랑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잘나갔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체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무엇이 조금 들어있는 깡통과도 같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안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같은 고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피하라.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일시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다. 남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성격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이 매번 똑같은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고민을 얘기해서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려 해도 이미 자기가 정해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말을 빙빙 돌리거나 화를 내면서 자신이 정한 답을 말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사람과 나의 인생에 도움될 것은 없다. 따라서 진짜 절친한 친구거든 진심 어린 조언을 하라. 또한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하라.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